이번에 이제 인문지문 결합형 대신 사회지문 결합형이 나왔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우리 러셀에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지문이 너무 쉽고 너무 짧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독서에 자신 없는 친구들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인문지문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경제지문하고 인문지문, 사회결합지문하고 인문지문 두 개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쉬워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학과 반대로 비문학은 지문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고요. 잘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갈 때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보기랑 선택지를 보고 빠르게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고요. 비문학은 지문을 정확히 읽었을 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문학에서의 보기 문제도 윗글에도 초점을 두면 좀 더 쉽고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비문학에서는 첫 문장에서 논리적 범주를 잡고 그 다음에 첫 단락에서 전체 앞으로 전개를 이용해 범주를 잡습니다. 매 단락의 첫 문장은 꼭 보시고 접속사들 꼭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첫 문장에서 첫 단락에서 기준 잡은 걸 예측하면서 그거에 필요한 내용도 중심으로 찾으면서 정리한다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라 이겁니다. 광고는 시장의 형태 중 독점적 시장에서 큰 효과가 그 효과가 크다. 그럼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효과가 크대요. 그러면 효과가 왜 크지? Y가 나올 거고, 야, 독점적 시장은 뭔데? 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그럼 이거 설명해야 되고, Y가 나오면 닳은 거겠죠. 독점적 경쟁 시장은 Y 설명하잖아. 요거 순서대로. 그런 논리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보잘것없지만 작가로서 글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 작가들은 누구든 그렇게 써야 되고 수능 지문은 더더더 그렇게 써야 된다. 앞말에 책임져야 되거든. 앞말의 범위에. 그래서 글을 하는 거고 절대 지식을 묻지 않는다. 여러분이 독점적 경쟁시장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지문이든 과학지문이든 무슨 지문이든 다 논리적으로 글을 풀어줘야 그게 부연이 돼야 글이 되기 때문에 지식 일일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럼 망하니까.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 한 문장 한 문장의 구조라는 걸 찾다가 전체 읽을 수 있는 전체 틀을 놓치고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없게 돼요. 모든 문장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깝죠. 우리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며 판매하는 시장이다. 그럼 와 설명했네요.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이렇게. 이게 왓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광고 효과를 내는가? 각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네요.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해주는 게 광고네요. 그럼 별 단어가 없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해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판매자에게 그러한 차별적 또 반복되는 게 차별이네요. 인지와 선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인식하고 선호가 중요한 이유. 그러면 광고를 통해서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지하게 만드는데 차별적으로 인지했으면 그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차별적으로 인지를 했으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구매자가 인지했으면 이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는 거죠. 독점적 지위가 뭔데 설명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광고가 구매자들이 차별적으로 이 제품이 이런 차별성이 있어 라는 걸 인지해서 걔는 사려고 할 거 아니야. 사려고 하는 순간 그럼 판매자들은 어떻게 구매자한테 독점적인 지위를 얻는데 독점적 지위가 뭔데 그럼 이게 나오겠죠? 그대로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독점적 지위가 다시 뭐야? 그럼 어쨌든 광고가 어떻게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만들어. 그럼 이제 독점적 지위가 뭔데가 이제 나올 거고
독점주의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야. 이거 이제 우리 러셀에서 했거든요. 가격의 힘을 결정한다. 러셀 모의고사에서. 가격의 힘을 결정한다는 말은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이거를 원하니까 얘가 특별해. 근데 이거들이 특별하다고 인식했어. 그러면 그 판매자는 가격 올려도 내가 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잘 봐야죠. 파트죠. 이거 잘 봐야죠. 판매자는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니다. 가격 힘을 결정할 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몇 개 살 건지에 수요는 고민을 한다. 반영한다. 수요는. 자,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경제지문 나오면 무조건 상득서술어, 과학기술 나오면 상득서술어 적어.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수요를 고려한다는 건 수요를 뭐 한다는 거지? 수요가 물량이 적을 때지. 가격 힘을 결정하는 건데 물량이 공급이 적을 때 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럴 때 가격을 높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 에디션이다 뭐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는 거죠. 가격을 높이는 거죠. 물량이 적을 때 가격을 높인다. 상득서술어. 이해하지 말고 그냥 적어. 이해하지 말고. 자, 이거는 가격에 힘이 있다. 근데 수요 고려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고려한 다음에 물량이 적게 해서 가격을 높인다. 이게 독점적 지위다.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대로죠, 예상한 대로. 자, 우리 이것도 논리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읽으면 되거든요.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도 이러한 지위 덕분에 상품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차별성 인식했으면 똑같은 말이지.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은 말 반복이야. 근데 그러나가 나왔어? 논리가 언제나 나오면 파트가 뭐에 대한 파트냐? 비싸다. 독점적 지위 비싸다. 그러면 파트가 나오면 이제 아니다겠죠. 그 비싼 가격 독점적 지위가 없다겠죠. 한계가 있다는 거겠죠. 그 결과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상대어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더라도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는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이 여기 와서 봅니다.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그러나 파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단기 나오면 장기적이 나오겠죠. 파트는.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올릴 수 없다겠죠. 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는 말을 가격 올리면 이윤이 남는데 계속 이윤을 놀릴 수는 없다. 이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같은 말이죠, 이게. 이렇게 논리를 읽어야 됩니다. 자,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 다른 경쟁자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다른 애들도 뛰어들기 때문에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감소. 당연하지. 이윤이 줄. 당연하지. 논리상 된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지문 나오더라도 문장 쫓아가지 말고 파트라는 걸 알았으면 다음엔 뒤에는 이거 나와 라고 빨리 치우고 하면 당연히 쉬운 거예요. 우리는 글을 그렇게 읽는 거를 체인을 가르치죠. 한 문장 한 문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논리로 다음을 예측하는 거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똑같은 얘기죠.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궁금했단 말이죠. 야, 그러면 이제 핵심이 광고 차별성이란 말이지. 광고 차별성. 그러면 독점적 이 기업은 우리 독점적 지위를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이거였단 말이죠. 핵심이. 그러면 이렇게 광고는 어떻게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요거죠. 논리? 하지만 이제는 방법이에요. 방법.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하지만이 나왔어.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야. 일반이야. 대표. 근데 정보 전달 안 해도 돼? 이런 얘기지. 그럼 이 방법은 정보 전달인데 또 파트가 나왔어. 그럼 정보 전달 아니야. 정보 전달 안 해도 그럼 이 글을 잘 못 썼어. 정보 전달이 아닌 이미지만으로, 정보가 전혀 없어도 이미지만으로. 근데 많은 돈을 들인 이미지 이렇게 썼어야 되거든요. 글을 좀 잘못 썼죠. 논리가 안 맞아요. 정보하고 많은 비용이라는 건
앞에 보면 적은 비용이라고 나와야 되는 건데 많은 비용을 들인 정보가 아닌 많은 비용을 들인 뭐 어떤 거 정보가 반대 뭐 이미지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광고만으로도 상품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매자가 추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가격이 변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량은 일반적으로라면 가격이 오르면 상품의 수요량들은 떨어지거든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개념 정의가 나면 알아두세요. 개념 정의 부분은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는 말은 뭘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는 말은 논리상 잘 모르더라도 지금 가격의 변화 많이 오른다면 수요가 줄고 수요는 느는 게 가격 탄력성이란 말이지. 그런데 이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은 자 앞에 논리로 푸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 아니고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독점 내가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성이 뚜렷해. 근데도 가격이 높여도 이 수요가 거의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게 차별성을 드러내서 광고를 내가 인식했으면 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얘는 산다야. 원래대로라면 가격 탄력성 때문에 비싸면 가격을 안 사야 되는데 수요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이거든요. 이처럼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강화된다. 충성도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애플 같은 거죠. 애플. 충성도가 높아지면 독점적 지위란 가격을 높여도 그들은 계속 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이때 경쟁을 제한한다는 말은 자 가격을 높였는데도 다른 기업들 제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경쟁 제품에서 이겼다는 거죠. 효과는 경쟁을 오히려 다른 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린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그럼 다른 회사들도 이제 광고 계속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가나형이 같다라는 것은 똑같이 범주가 광고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가가 끝나면 가에 관한 문제만 있으면 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가, 나를 둘 다 설명했지만 가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광고의 개념을 정의하고 광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말은 없었죠.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한다는 거죠.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경쟁을 제한하고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이윤을 높인다는 거죠. 충성도를 높인다는 건 답은 2번으로 끝났네요. 그냥. 2번이 맞으니까 적절이니까. 또 가에 대한 독점적 지위 물었으니까 바로 풀 수 있죠. 적절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신규 판매가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독점적 지위라고 해서 다른 신규 판매자들이 진입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광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판매자가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그렇죠. 공급량을 조절한다는 말은 분명히 독점적 지위가 있더라도 독자들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그랬고 수요를 통해서 공급량을 최대한 줄여서 가격을 높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급량 조절하는 거죠.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똑같이 공급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를 판매자가 감안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거죠. 2번, 3번. 그럼에도 독점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을 수요량을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공급량이 적을 때
우리는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들은 지불하기 때문에 이 상품 공급량을 줄인다라는 건지 감안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그리고 부딪히죠. 그럼 답은 3번이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하지만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이윤을 지속적으로 보장하지 않죠. 좀 비싸도. 왜? 장기적으로는 계속 경쟁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 자신의 상품을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면 강화된다. 더 강화된다.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건 경쟁 제한은 언제 일어나는가? 아까 그대로 경쟁을 제한한다.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질 때 경쟁 제한이 일어난다고 했죠. 앞뒤 그대로 보면 되니까. 기억. 앞뒤 봤더니 독점적 지위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지위는 강화되고 광고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경쟁 제한을 언제 할 수 있다? 충성도가 높아져서 다른 제품이 나와도 사지 않는 가격 탄력성이 감소하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앞뒤를 봤을 때 충성도가 높아질 때가 되는 거죠.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 그러면 1번하고 5번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니은도 봐야 되겠어요? 자, 광고는 광고주인 판매자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광고 똑같습니다. 이윤 추구. 그러한 광고가 광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거는 이제 광고가 앞에는 광고와 광고주의 이익이었고 이번에는 광고가 광고주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데 자, 우선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의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거죠. 효과. 어떻게 광고를 서로 하면서 경쟁 간에 촉진을 시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예민할수록 발생한다. 자, 구매자가 질이나 가격에 예민해. 그러니까 요거 그럼 바로 가봅시다. 기업과 니은. 이거 맞죠? 기업은 광고로 인해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할 때 가격이 높든 낮든 그냥 충성도 높은 거니까 1번, 5번 같은 거죠. 니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일어난다. 요거를 용어를 바꾼 거 아주 잘했죠. 광고로 인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할 때가 아니라 가격 상품의 고려를 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이건데 이거는 잘 만든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란 말은 아까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그만큼 많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가격 탄력성이고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건데 지금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말은 근데 니은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그래서 높아질 때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충성도가 높다라는 건 가격이 높더라도 수요가 안 줄어. 그게 바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걸 의미하고. 그렇죠. 가격이 예민해라는 말은 가격이 오르면 확 수요를 줄여.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답이 1번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바로바로 푸세요. 바로바로. 특히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이 확 바꾸는 거죠. 줄이는 거죠. 판매자는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게 되어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낮추겠죠. 독점적인 애도. 또한 경쟁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계속 경쟁 촉진을 시킨다는 거죠. 경쟁 촉진되는 게 가격에 민감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신규 진입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 그렇죠. 이제 가격 때문에 민감하니까 우리 가격의 독점적인 지위는 내려오겠죠. 이제 가지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지문.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경쟁 촉진하면 그 효과, 영향이 수요자들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광고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적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경쟁 촉진이고 두 번째 지금 계속 효과죠. 시장 일으키는 효과죠. 그러면 경쟁 시장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네 여기는. 경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개별 광고가 구매자의 내면에 잠재된 필요나 욕구로 환기하여 대상 상품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합쳐지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 광고를 통해 소비 촉진, 소비를 늘린다는 거지. 그러면 경제 전반의 선순환, 선순환이 뭔데요? 그럼 설명하겠지. 경제 광고가 없는 상황을 가정할 때 비교하면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기존에 있던 걸 대체해서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해. 그럼 유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광고 나오면 끝나고 또 새로운 거 사는 거지.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선순환 어쨌든 모르겠지만 소비가 강조되는 거는 바로 뭐다? 구상품에 대한 대체 효과가 있고 이 유행을 단기로 시켜서 다시 소비를 늘리고 계속 소비 늘리는 거지. 어렵지 않죠? 촉진된 소비는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선순환. 생산에는 근로자 노동 같은 생산 요소가 그럼 소비하게 되면 소비가 늘으면 생산이 늘고 그럼 경제적인 인과관계 생산 요소가 들어가므로 생산활동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고용 투자가 증가. 적으면 돼. 그냥 경제는 인과관계 상대 소수로 적어라. 늘고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이 증가. 상식적으로 이거 증가하고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 이게 선순환 돌고 돈다는 거지. 이렇게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 소비 성량이라고 하는데 한계 소비의 성량은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득 수준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다 얘기 반복이지. 하지만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환경 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 빠트가 나왔기 때문에 야 광고가 지금 다 플러스인데 빠트 문제가 있어. 광고 마이너스, 광고 오염 마이너스, 환경 파괴. 상품 많이 늘면 소비 많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로 촉진된 생산활동에서도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 많이 들어가면 오염 많이 나오지. 소비 제품도 그렇지만 환경오염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기에 충분한 비용을 판매자나 구매자가 지불할 가능성은 낮아 환경 줄이려고 공장인 사람들과 소비하는 사람들이 환경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지. 환경오염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는 거죠. 너무 쉽죠? 정답은 4번에 2번 끝났고 독점적인 지위 끝났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광고가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한계 소비 성량이 커질 때 작아진다. 한계 소비 성량인데 이것이 성량이 양이기 때문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이 정도는 플러스 소비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량이 커질 때 작다가 아닌 거죠. 커지는 거죠. 순순환을 일으키는 정도는. 1번은 광고에 의해 유행 주기가 단축되어 소비가 늘고 광고가 생산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도 광고가 생산활동을 증가시키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와 생산 요소 이용이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서 환경 오염. 됐죠? 자, 다음은 어느 기업의 광고 기획 아니다. 윗글을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윗글을 참고하여 초안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습관적으로 먼저 윗글을 토대로 했으니 선택지 중에서 윗글과 다른 게 있는지부터 보고 안 보이면 좀 보기로 합니다. 이 광고가 각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한다면 조건을 보세요. 각 기업이 을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하다. 그러면 을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각 기업이 광고를 통해 성공하면 얘 독점이 약화되겠죠? 그건 맞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구태여 여기서 갑을 안 봐도 논리상으로 보면 되잖아요. 논리상으로. 이거 전혀 몰라도 일단은
이 광고로 각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광고로 는다는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 비누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 투자도 늘 앞에 당연히 나온 얘기잖아요. 질문 안 봐도 되는 거죠. 이 광고로 각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건 눈에 들어와야죠. 광고로.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장이 안 된다죠. 여드름 억제 비누 시장 내 판매자 간의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강화되어서 경쟁이 강화되니까 이윤이 줄어들겠죠. 약화가 아니고 강하겠죠. 그럼 경쟁 가능. 그럼 안 봐도 답이 3번이죠. 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안 볼랍니다. 이 광고로 각 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날리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럼 이거는 많은 비용보다는 그냥 보기에 실제로 정보 중심이라고 나와 있나 보죠. 이 광고가 각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가격 탄력성이 높인단 말은 뭐야? 가격 대비 수요가 확 바뀌는 거죠. 각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측정할 수는 없겠지.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말의 전제 조건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팍 준단 말이죠. 그럼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결국은 가격을 높이는 순간 수요가 확 줄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단순하죠. 자, 체인호 논리. 먼저 윗글을 잘 읽었다면 보기 살짝 무시하고 안 보이면 가라. 시간 팍 줄인다. 재수 들은 친구들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보고, 역시 저는 보기 보지 않겠습니다. 생산 요소가 들어가다 어딘가에 투입되다 이렇게 됐죠.